도내 화물노조도 현업을 중단했지만 물류 대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지속될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기금본부와 관련해 문영필 사장은 공사반 논의가 끝난 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서울 잔류를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위해 새만금 갯벌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개발청의 보호 대책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 뉴스입니다. 철도에 이어 도내 화물차도 멈춰섰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는데 첫날인 오늘 다행히도 도내 물류 파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지는 철도 수송 차질과 맞물려 자칫 도내 물류 대란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연대가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화물 노동자 1,500여 명도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규제안에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큰 공단이 없고 물동량이 적은 전북은 지금도 화물차가 포화 상태인데 정부 방침대로라면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운송시장이 차는 많고 물량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감안하지도 않고 무조건 증차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류가 집중되는 군산항 등지에서는 아직까지 별 영향은 없었습니다. 물류기업들은 직영 차량들을 이용해 운송을 차질 없이 수행했고 물품의 공급 시점을 사전에 앞당긴 기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철도노조 파업으로 도내 철도 수송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번 화물 수송까지 멈추면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운수 노조원 2천여 명은 익산역 광장에 모여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파업 시작 2주가 지났지만 정부 방침이 변하지 않는 한 현업 복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도 파업이 들어가지만 철도도 2주부터 물류가 고비입니다. 물동량이 급격하게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이 공사화 소신을 밝혔고 여당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 서울 잔류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정부의 공사화 방침이 종결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문영표 이사장은 지난 국회 회기가 끝나 법안은 자동 폐기됐지만 언제든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는 월권적 발언을 합니다. 중단된 것입니까? 종결된 것입니까? 자동 폐기된 것이고요. 뭐가 언제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 이사장은 한술 더 떠 사견을 전제로 공사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수익성이 우선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딴지 걸기도 계속됐습니다. 기금본부 전북 이전으로 전문 인력의 이탈 가능성이 높다며 본부를 확대 개편하더라도 일부는 서울에 잔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또 대안 또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문 이사장과 새누리당이 이처럼 공사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540조 원에 이르는 기금의 규모뿐 아니라 조직이 대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캐나다는 1,157명, 네덜란드는 650명의 투자 전문 인력이 있지만 세계 4위 규모라는 한국의 운용 인력은 고작 198명에 불과합니다. 내부에서 전문성 키워갖고 직접 투자 비용을 높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전북으로 이전을 완료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지만 언제든 정치권과 정부의 입맛에 따라 공사화가 추진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외부 투자 운용사 위탁 수수료가 2조 5,500억 원에 달했지만 공단 내부 직원의 직접 투자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부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 게 아니라 추가 인력을 고용해 직접 투자를 강화하고 기금본부 기구 확장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세 보호 방안으로 새만금 갯벌 보존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립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데 새만금 개발청도 대책이 고민스러운 모습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예정지 일부를 서식지로 삼고 있는 저세를 위해 갯벌을 남겨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성명서는 대체 서식지 조성이 갯벌을 대신할 수 없다며 갯벌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에는 전국의 환경단체와 새 연구 모임 등 30여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갯벌을 매립하고 저세 등을 위한 대체 서식지를 만들겠다는 환경부의 당초 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환경부로서는 최초의 시도인데다 수천억을 들여 대체 용지를 만든다 해도 저새가 지금처럼 수백 마리씩 찾아온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좀 염려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옮겨가는 걸 확인하고 매립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만들어주면 그쪽으로 가겠지. 이건 너무 늦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단체들은 저새 보호를 위해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까지 환경청에 저새 보호 대책을 내놓기로 했던 새만금 개발청은 전문가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며 제출을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산업통상위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의원은 고창 곰소만의 바지락 생산량은 지난 80년대 종폐 살포량 대비 4배나 됐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0.5배로 급감했다며 온배수로 인한 피해를 재조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원전 측은 방류구에서 나오는 온배수는 곰소만 해역과 연관성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내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2013년 5월 이후 재선충 방제에 76억 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1년간 도내에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6만 8천여 그루로 2년 전 감염이 확산됐던 6만 1천여 그루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전주 탄소산업단지 평가 결과에 뒤늦게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성 평가 점수가 낮았는데 그간 도와 전주시, 정치권은 뭘 했냐는 겁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평가에서 전주 탄소산업단지는 경제성은 기준치에 가까웠지만 정책성 평가는 좋지 못했습니다. 배점이 무려 30점이 넘는 정책성 평가는 국가 정책과의 일치성과 사업의 추진 의지나 준비 정도, 지역 낙후도 등을 평가합니다. 대부분 수치화가 어려운 데다 차별화도 쉽지 않아 큰 격차가 나기 어려운 항목들입니다. 그런데도 전주는 0.446에 그친 반면 경남 진주는 0.634, 경북 밀양은 0.571을 받아 지역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전주시는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미 받은 사업성이 없다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평가가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보완점을 찾고 노력해서 그간 전주시와 사사건건 부딪혀온 전라북도 역시 맏형으로 역할이 충분했는지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정책평가는 정치력이 관건인데 여당의 정운천 의원이나 국토교통위 정동영 의원 그리고 KDI가 소속된 정무위원회 김관영 의원도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볼 줄 모르겠어요. 나는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다른 일에 매달렸는데. 타 시도와는 달리 자체 부담을 요구한 산림치유원과 동학기념관, 새만금 경제협력단지 등 현 정부의 전북 차별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반환점을 돈 전국체전에서 22년째 체전에 출전한 이순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 카누 종목 2관왕에 올랐으며 조정의 이선희 선수가 은메달, 역도의 김소희 선수는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북은 현재 금메달 29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51개를 따내며 종합 9위를 놓고
충북, 인천 등과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 동물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시베리아 아기 호랑이의 이름을 내일부터 일주일간 전주시와 동물원 홈페이지로 시민 공모합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멸종 위기에 처한 시베리아 호랑이의 보전 가치와 함께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LH 아파트의 하자 발생 품목은 창호가 가장 많고 하자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LH 아파트에서는 총 7만여 건의 하자가 생겼고 이 가운데 창호가 9,300여 건, 1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가구, 도배, 타일 순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정읍 지역에서만 모두 11건의 수돗물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정읍에서는 모두 11건, 4만 3천여 톤의 수돗물 절도가 발생해 전국 피해액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불법 수도관을 연결해 수돗물을 몰래 사용했습니다. 전주시는 도심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다음 달 말일까지 아름다운 기존 간판이나 창작 광고물의 신청을 받아 우수작을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면 우수작의 심사와 선정은 12월까지 결정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전주시 중앙동의 한 상가 입구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2살 김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상가로 돌진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홍 신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진홍 정무부지사는 송하진 지사를 도와 세계 잼버리 대회와 새만금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의류 판매장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4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군산 시내의 한 의류 매장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40만 원 상당의 옷과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업무 복귀 화물차에 스프레이를 뿌려 죄물 손괴 혐의를 받는 5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원인 A씨는 스프레이로 비난 문구를 쓴 혐의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